인과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과의 원리 중에서 기본적으로 인연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해볼까요? 우리가 인연. 자, 인연이라 그러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요. 이렇게 자르면 인이 뭐고 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약초도 있고 독초도 있어요. 그러면 약초, 독초가 있고 약초, 독초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로 설명하면 더 쉬우냐면 저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면 콩만 하나 달랑 여기다 올려놓으면 콩이 나나요? 콩이 있으니까 콩이 나나? 콩을 심어야죠. 심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토양이 있어야 되고. 토양만, 흙만 있으면 돼요? 바짝 말린 사막의 흙? 아니죠. 거기에 물도 있어야죠. 그리고 햇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 중에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토양, 햇빛, 또 물.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조건들하고 콩하고 결합하면 콩이 나오고, 이 조건들과 팥이 결합하면 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콩에서는 콩 나오고, 팥에서는 팥. 그러니까 콩에서는 콩만 나오고 팥에서는 팥만 나와요. 그러면은 뭐죠? 원인을 공통적인 원인이냐, 이것에도 통하고 저것에도 통하는 공통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단독 원인이냐. 콩을 위한 단독 원인, 팥을 위한 단독 원인. 요것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콩하고 결합하면 콩을 만듭니다. 팥하고 결합하면 팥도 만들고요. 쌀하고 결합하면 쌀도 만듭니다. 이런 뭐죠? 공통의 원인이 되죠. 요걸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독 원인과 공통 원인이 결합된 상태가 돼야 조건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과가 발생되거든. 자, 연. 자, 무엇이 인과 연?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구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인연이 있는데 요 얘기에서 이렇게 미천을 깔은 거는 뭐를 하자는 얘기냐? 우리가 인과를 바라볼 때 인과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세 가지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글자가 안 보이더라도, 이게 뭔 내용인가 하더라도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문장이 해독이 안 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경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정리해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업보가 있다. 업보.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을 업이 인연이고 인연을 지으면 과보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나타나는 패턴을 보니까 세 종류가 있더라. 세 종류의 업보가 있더라. 첫 번째가 현보업 또는
순현보 이렇게도 얘기해요. 현보업. 두 번째가 생보업. 세 번째가 후보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현보업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선악을 짓고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의 선악을 짓고 현생의 선악을 짓고 현생의 고락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선악을 짓고 현재의 현생의 과보를 받아요. 요런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현보업, 예, 현보업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생보업이라는 거는 생을 거쳐서 나타나는데 과거의 선악을 짓고 그게 쭉 가서 금생의 과보가 나타나거나 금생의 선악을 짓고 다음 생의 과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거 볼까요? 차생. 이번 생에 차생, 이번 생에 선을 짓거나 악을 지었고, 내 생에 고락의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보업은 차생에 선이나 악을 짓고, 그리고 무량생 가운데, 윤회를 하는 중에 무량생 가운데 어느 생에선가 고락의 과보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미래에도 미래가 여러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과거도 이렇게 여러 개의 과거가 있을 수 있죠? 여러 생의 앞에. 미래생도 여러 생의 미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 생을 거치다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쯤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번째 인과학보는 우리는 짐작도 못하죠. 인과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한테 인과를 얘기하면, 에이, 그 인과 그런 거 어딨어. 왜? 지금, 그 사람이 선행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겪고 있는 게 불행이잖아. 선행을 하고 있는데 불행을 겪고 있고, 인과가 안 맞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봤죠. 자, 봐봐요. 인과는 인과로 연결되지, 인과가 아니거든. 이게 인과가 아니거든. 뭔가, 지금 어딘가 어디서 착각이 발생됐는지 보여요? 인과는, 자, 과거에 지어서 현재에 받거나, 현재에 지어서 현재에 받거나, 요게 인과지. 이쪽의 인과, 이쪽의 과는 연결고리가 달라요. 그렇죠. 다른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래요. 과거생에, 과거생에 제복을 많이 지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과거생에 제복도 많이 지었고, 근데 금생에, 그리고 또 뭐냐면 제복도 많이 짓고 많이 까먹었어.
그 투도업도 해가지고 많이 까먹었어. 그런데도 투도업을 능가하면서 남아있는 여분의 제복이 커. 그러면은 금생으로 넘어오면은 제복이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제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공동명의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으로 보면 재산이 많은데 쓸 수 없는 상태로 이게 묶이는 수가 있죠. 자, 과거생에 이렇게 사람이 복업을 많이 지어서 현재 복업을 받고 있어요. 현재 악업을 짓고 있어. 그러면은 악업의 과보는 이쪽에서 나타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재 누리는 과보의 영향은 과거생에서 지어놓은 업력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받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까먹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생에 지어놓은 게 워낙 크면은 금생에 어지간히 깎아먹어도 부자가 망해도 얼마는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듯이 뭐냐면 큰 복업을 지은 사람은 그게 쉽게 바닥이 안 날 때 그 복업이 그 사람을 방어를 해주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복업이 바닥을 칠 때쯤 되면은 방어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이게 주저앉게 되거든. 그래서 인과를 연결할 때 어디서 착각이 발생되느냐? 인과 이쪽으로 연결하면은 이상이 없는데 인과 이렇게 연결하면은 인과가 꼬여요. 그렇죠? 그 위치 방향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볼까? 어떤 일이냐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과거생에, 이 과거생의, 과거 생보, 과거 후보, 선업이 성숙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현보업이죠. 이런 건 뭐예요? 생보업이죠. 이렇게 쭉 나타난 거는 후보업이죠. 그러니까 생보업이나 후보업이 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거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좋은 과보를 받고 있고, 현재 악업을 짓고 있는 거는 현재 악업을 짓고 있고, 현재 악업을 짓고 있고, 현재 악업을 짓고 있는 것들은 현보로 나타나거나, 현보업으로 나타나거나, 생보업으로 나타나거나, 후보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구별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과거생의 생보나 후보의 선업이 성숙해서 그 결과로 이러한 즐거운 과보가 있는 것이지, 어찌 현재 악업을 짓고서 좋은 과보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만약 선한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과거의 생보와 후보의 악업이 성숙해진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과거에 지은 악업이 현재 결과가 나타나고, 과거 언젠가 지었던 것이 인연이 지금 성숙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현재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 데다가 지금 짓는 선업이 과거의 악업을 상대할 만큼 선업력이 크지가 않아. 현재의 선근력이 약해.
그래서 불능 백열. 그 현재 나타나는 악업의 과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차곡차곡 선업을 쌓아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누적되고 나면 그걸 밀어내요. 그래서 초년, 중년에는 운세가 약하다가, 초년에는 약하다가 중년, 후년에는 이 발복을 하면서 이게 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게 그 선업이 축적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로운 과보가 있는 것이다. 어찌 현재 선업을 짓고 있는데 악업을 선업을 지으면서 악업을 초래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실증 사례로 문답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중천축의 이렇게 인물 중에서, 사야다라고 하는 분이 구마라다 존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 부모는, 이 삼보를 성실하게, 정말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도 항상 이 병고로 고통을 받았다. 현재 삼보를 예경하고 있는데, 병고로 평생 고통을 받았다. 인과가 맞냐? 옆집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도살업을 하는 사람인데, 현재 불선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평생 건강했고, 집안도 화목했다. 또, 뭘 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풀렸고. 그런데, 인과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과를 이렇게 보고 질문한 거야. 그쵸? 딱, 질문, 인과가 안 맞다고 얘기할 때, 인과를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야다라는 분이 하는 말이, 저희들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 존자가 대답하기를, 선악의 과보에는 삼시가 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현보업이 있고, 생보업이 있고, 후보업이 있다. 범인은, 보통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 요절하고, 포각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그 다음에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잘 풀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흉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바로 생각하기를 이인과도 없고, 죄복의 규칙도 허망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과는 영향상수, 호리, 미특. 뭐냐면은, 영향이라는 건 그림자와 메아리죠. 그림자라는 건 뭐냐. 햇빛 아래에서 형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형체는 업, 그림자는 보.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굴에서 야호 소리를 내는 것은 업, 그리고 메아리는 보.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영향이 서로 따르면서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경 백천만겁 불마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개성을 줄인 건데, 가사 백천겁, 설령 백천만겁이 지나도 소작업 불망, 지은 업은
망하죠. 설사 이 과정이 백천만 겁이 지나도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인연이 만나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 씨앗이 외부 조건, 공통의 조건을 만나는 순간에, 그렇죠? 과보 환자수라. 과보는 다 돌려받게 돼 있다. 요 얘기를 축약해서 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지금 이제 그 개과지법과 적선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인과와 관련된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그 확인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